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전세계 각종 군사 안보, 국방, 무기 관련 소식 중에 중요한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일본 항공과학기술력의 상징으로 불렸던 F-2 전투기에 지난 9월 한 달간의 비행정지 명령이 떨어졌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본이 그토록 자랑하던 일체형 상형 기술이 적용된 주익에 균열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일본 항공자위대에 99대가 배치된 F-2 전투기가 지난 9월 9일부터 최근까지 전면 비행 중지 조치가 취해진 상태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다고 일본 언론이 9일 보도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일 일본 규슈 중북부 지역의 센다이시 인근 마쓰시마 공군기지에 배치돼 운영 중이던 F-2B 전투기 한 대가 비행 중에 기체 흔들림 현상이 보고된 데서 시작됐는데요. 항공자위대는 이 기체를 정밀 조사한 결과 주익에서 사람 머리카락 정도의 균열을 찾아냈습니다. 방위성은 즉각 모든 F-2 기체의 비행 중지를 명령하고 동일한 균열이 있는지 전수조사하도록 지시했는데요. 이 같은 조치는 지난 9월 30일까지 약 3주간 항자대 보유 94대 전량에 대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일본이 미국의 F-16 전투기를 기반으로 덩치를 키워 개발한 F-2 전투기는 개발 당시 일본이 자랑하는 첨단 복합 소재 기술을 적용해서 일체 성형 기법으로 주익을 제작한 것으로 유명한데요. 일체형 주익은 제작과 정비, 운용 유지 면에서 많은 이점이 있지만 운용 초기부터 미세 균열이 발생하는 등 끊임없이 잡음에 시달려 왔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항공자위대의 한 좌관급 간부는 일본 언론에 작년에 스이키 기지의 F-2B가 야마구치현 앞바다에 추락한 사건에 대해 방위성은 조종사 실수라고 밝혔지만 전자식으로 제어되는 F-2 조종사가 작은 실수로 조종 불능에 빠져 추락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라면서 F-2는 구조적으로 문제가 많으며 과거 조종관이 부러지는 사고도 발생했는데 방위성은 이를 은폐하고 있다 라고 폭로해서 F-2 전투기의 결함 문제가 상당한 논란으로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전투기, 이게 바로 F-2예요. 일본이 전후, 그러니까 2차 대전 후에 미쯔비시를 통해서 계속 이제 독자 전투기를 개발을 했죠. F-1 전투기. 그 다음에 이제 이 F-2 전투기. F-2 전투기를 독자 개발을 하려고 했을 때 미국이 이제 뜯어 말리면서 그냥 우리 F-16 이거 베이스로 해라. 라고 이제 압력을 줘서 이 미국 F-16을 베이스로 날개를 더 키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F-2 전투기는 일본의 군사 전략일 수밖에 없는 전수방어, 그러니까 적의 함대가 일본을 공격하러 들어오는 것을 막아내는 그 역할을 이제 주로 하니까 일본은 F-15 전투기를 사서 그 F-15를 가지고 적의 전투기를 상대하는 제공용, 방공용 전투기로 쓰고, 그리고 이제 적의 군함, 상륙함 이런 것들은 이제 F-15는 공대공 전용이니까 이 공대함 타격할 수 있는 이 전투기를 이제 일본은 따로 만들었죠. 그게 바로 이 F-2인데 F-16 뭐 우리의 KF-16도 하푼 공대함 미사일 사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F-16은 하푼 2발을 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F-2는 하푼과 같은 일본의 90식 대함 미사일을 무려 4발을 쓸 수 있습니다. 4발. 그러니까 우리 F-16하고 똑같은 기체를 가지고 일본은 그걸 4발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다 보니까 날개를 좀 더 크게 키웠어요. 그래서 F-16하고 거의 똑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날개가 좀 더 큽니다. 그러면서 날개에 뭐 탄소 복합 섬유 이런 거 팍 집어넣어가지고 일체형 이 주익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마 그 비행기 만드는 사진 이렇게 보시면 그 블록 하나하나 다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어요. 근데 이 F-2는 그걸 하나 통으로 그냥 날개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만들 때 역시 뭐 일본의 기술력 대단하다 하고 뭐 칭송하고 난리가 났었죠. 그런데 이제 이게 알고 보니까 날개에 균일이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블락으로 되어 있으면 이제 리벳도 이렇게 쪼아 하고 이렇게 하니까 뭐 스텔스성이라든지 이런 데는 좀 안 좋을 수 있지만 이 강도는 오히려 더 보장이 될 수가 있었다라고 판단되는데 이거 이제 하나다 보니까 이 한 판 중에서 하중을 좀 더 많이 받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아마 이 크랙 균열이 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본 언론에서 지금 중국
그리고 러시아 계속 일본 영공을 침입하고 방공식별구역 들어오고 이러고 있는데 왜 F2 전투기가 94대나 있는데 안 나가고 F-15만 주구장창 나가서 F-15를 저렇게 가혹하게 돌리냐? F2 어디 갔냐? 라고 해보니까 알고 보니까 이제 한 달 동안 비행 금지가 내려져 있었던 거예요.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왜 비행 금지 내렸어? 하니까 이제 균열이 가 있었다. 그래서 이 F2 전투기 처음에 정말 잘 만들었다고 칭송하고 그랬었는데 사실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조종사, 즉 좌관급, 우리로 치면 영관급이죠. 이 조종사의 증언에 따르면 자기가 조종하는데 이 조종관이 부러지기도 했었다라는 말을 하기도 하고 야마구치현, 그 규슈 앞바다에서 추락한 F2, 조종사의 실수다라고 하는데, 자기는 조종사 입장에서 내가 조종해본 바에 따르면 F2는 이 전자식 그 비행 제어 시스템이기 때문에 조종사가 이렇게 완전히 실신해도 알아서 다 가게끔 돼 있다. 어디 이게 추락하냐? 이거 거짓말이다. 이제 이렇게 증언하는 등 이 F2의 신뢰성에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되겠습니다. 일본이 잘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즐거워해서는 안 되죠. 저는 제 머리로는 일본은 우리 우방이기 때문에 이렇게 일본이 잘 안 되는 거 즐거워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되지만 왠지 가슴에서는 기분 좋은 그런 느낌이 올라오네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이건 기분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이런 가운데 일본이 차세대 전투기에 급진적인 신기술을 대거 적용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미국과 유럽의 차세대 전투기처럼 유인기와 무인기 복합 체제로 간다는 겁니다.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최근 차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에 본격 착수한 방위성이 미래 전투기는 유인기 한 대와 무인기 세 대가 한 개의 편대를 구성하는 형태로 개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요미우리 등 일본 매체가 8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방위성은 차세대 전투기 개발 과정에서 이른바 로열 윙맨으로 불리는 무인 전투기를 동시에 개발해서 유무인 복합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방위성이 추진 중인 유무인 복합 시스템은 현재 개발 중인 일명 F3 전투기의 첨단 인공지능 기술과 높은 수준의 네트워크 시스템을 적용해서 한 대의 유인 전투기가 세 대의 무인 전투기를 통제해서 작전한다는 형태입니다. 이 같은 시스템은 미국의 차세대 전투기, 해군의 NGAD, 유럽의 차세대 전투기 프로그램인 FCAS, 러시아의 6세대 전투기 구상, 그리고 영국의 템페스트 등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일종의 트렌드인데요. 이 같은 기술이 구현되면 유인 전투기의 생존성은 물론 기존 전투기 전력의 군사력 투사 범위와 치명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일본은 자국의 미쓰비시 중공업이 전투기 개발을 주도하고 여기에 해외 전투기 메이커 협력업체로 붙는 형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지난 8월 마감한 해외 전투기 메이커 협력사 모집에는 세계 굴지의 메이커 7개가 응찰해서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F1, 방금 또 첫 번째 코너에서 말씀드린 F2에 이어서 지금 6세대 전투기인 F3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F2에서 4세대 전투기 했고, 이제 F3, 5세대 건너뛰고 6세대로 가겠다. 그런데 이 F3는 그냥 유인 전투기만 하는 게 아니고 유인 전투기 하나, 무인 전투기 3개 이렇게 해서 4개가 한 개 편대가 되고 유인 전투기 하나가 3대의 무인 전투기를 지휘해서 나가서 전투하는 이제 이런 방식이 된다는 겁니다. 이른바 로열 윙맨이라고 하죠. 로열 윙맨은 이제 호주가 그 보잉하고 협력해서 이 슈퍼호넷 이렇게 에워싸는 이 무인기 만들겠다 하는 그 프로그램 이름이 로열 윙맨이었는데 충직한 부하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지금 유인기와 같이 작전한 무인기 이걸 그냥 요즘은 이제 통칭 로열 윙맨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스타일로 하겠다라는 건데 이렇게 되면 일본 같은 경우는 이 F3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유인기 스타일로 하나 개발하고 그리고 크기가 동일한지 형태가 동일한지 다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무인기 스타일로도 개발하고 이렇게 투 트랙으로 6세대 전투기 프로그램을 운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영국의 템페스트처럼 이 유무인 복합 시스템으로 해서 그냥 이번에는 이 전투기는 사람이 탈 거야 그러면 이제 무인 시스템 떼고 사람이 하는 시스템으로 이렇게 전환해서 컨버전해서 이제 하고 다음 임무에는 이거는 이제 이 기체 이번에는 무인이야 그러면 이제 무인 시스템으로 컨버전해서 또 이제 작전 투입하고 이런 식으로 템페스트처럼 그렇게 갈지는 알 수 없으나
어쨌든 무인 전투기가 늘어나면은 좀 더 과감한 작전을 할 수가 있죠. 우리 전투기 조종사가 적진에 추락해서 포로로 잡히는 이런 걱정은 없으니까 아주 과감하게 적진에 침투해서 방공 임무 또는 타격 임무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으니까 치명성이 증가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일본이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이 조종사라는 이 아주 고인력 그리고 고가치 그리고 고임금 직원을 많이 이렇게 양성 이제 안 해도 되니까 운용 유지비, 조종사에 대한 운용 유지비, 그 교육비 이런 걸 세이브할 수도 있죠. 이런 여러 가지 차원에서 무인 시스템은 앞으로 각광받게 될 텐데, 우리 KF-X하고 사실은 경쟁을 하게 동시대에 지금 비행을 하게 돼요. 왜냐, 일본의 이 6세대 전투기가 2035년에 전력화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KF-X가 본격 양상되는 바로 그 시절입니다. 참 우리 KF-X 이런 거 보면 우리는 4세대 전투기잖아요. 그래서 KF-X를 지금 하고 있지만 우리도 지금 이미 벌써 6세대 전투기 사업 그냥 스타트, 그 KF-X2 기왕 국산 전투기 끝까지 가야 된다면 KF-X2 해서 이 다른 나라들의 트렌드 그리고 전력에 뒤지지 않는 그런 시대 상황 또는 전력 상황으로 가야, 시대에 맞는 전력 상황으로 가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을 우리 스스로 하려고 하면 안 된다. 카이 혼자서 뭐 다 할 수 있을 거야. 레이더는 LIG에서 만드니까 LIG가 만들어, 한화에서 만들어. 무조건 이렇게 할 필요는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본도 지금 혼자서는 다 안 되니까 돈은 자기네들이 내지만, 자, 전투기 회사, 기술 있고 돈 벌고 싶은 전투기 만드는 회사, 관련된 회사, 입찰하세요. 라고 해서 지금 로키드 마틴, 보잉, BAE, 롤스로이스, 레이시온, 온갖 회사들이 지금 이 일본의 6세대 전투기에 우리 끼워줘 하고 지금 들어가거든요. 돈 버니까. 그래서 그 기술력이 아주 다량으로 확보된 이런 기존 업체들을 끌어들여서 사업을 하면 좀 더 안정성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고, 우리도 한번 6세대 전투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KF-X 크기에 너무 연연하면 완전 뒤처지게 되거든요. KF-X는 과도기로 가고 차라리 6세대 가는 거,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자, 순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